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무아와 명상의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양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나를 설명할 때 미셀프, 아이셀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미셀프가 뭔지, 아이셀프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셀프라는 거는 나를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런 관점에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 많이 하죠? 나라는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내 생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지로 떠올릴 때도 그런 이미지를 가집니다. 거울의 이미지. 그죠? 여러분들 요즘 셀카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거울이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인지해요. 그리고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 하면은 내가 거울에서 본 그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은 거울에 비춰진다는 거는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볼까요? 안 그렇죠, 그죠? 내가 좀 더 예쁜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기도 하고 또 아닌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 코가 왜 이렇게 작지? 그러면서 맨날 코만 봅니다. 그러면 코가 더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난 좀 코를 좀 크게 해야겠구나. 콧대를 오똑하게 세워야겠구나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러 갑니다. 눈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작게만 보여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왜곡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크다, 작다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눈이 큰데 나도 저렇게 크고 싶은데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작아. 그 특정한 누구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눈은 작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 안 좋게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게도 요즘은 그 사진을 찍고 나면 이렇게 보정 작업을 많이 하죠. 포토샵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사진을 보고 만족을 못 해요. 사진은 정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찍어주니까 사진을 보고 만족 못 합니다. 똑같이 찍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보정을 해서 훨씬 더 실물보다 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를 잘못 찍었다고 사진사를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가 아는 그 사진 작가님이 사람들 사진을 찍어주면 보통 일반적으로 오는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평소에 우리 진짜 모습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 기대치는 우리 현실과는 다르고 더 높이 책정이 돼 있어요. 자기는 좀 더 근사해 보여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들은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또는 나는 무슨 세일즈맨이다, 나는 가정주부다 등등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규정해 가요.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모으게 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인데 그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모여져서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게 돼요.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이미지는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주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반대로 이상적인 모습에 안 미쳐서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상적인 것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개입돼 있습니다. 나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사회적으로도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이제 근데 난 누구보다 못해, 누구보다 잘해. 그래서 요즘 세상에 하는 말 중에 엄친아 이런 말은 그 엄마 친구, 그죠? 엄마 친구의 딸, 엄마 친구의 아들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속에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기의 어떤 습관이 어떤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비하하는 마음을 뒤집어서 보면은 내가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안 될 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자기 비하적인 모습으로 바뀌니까 사실은 거울의 그러니까 종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들의 일반적인 나라는 생각은 대상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편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지금 거울에 비춰줬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얼굴은 정면, 그리고 약간의 측면, 그리고 요 신체 앞부분에 불과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 동물은 거울을 비춰줘도 그 비춰진 대상이 자기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은 남으로 알고 그쪽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를 때 보면 거울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행동하는데 똑같이 하니까 공격하기도 하고, 그죠? 그거는 그것이 비춰진 상이 자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게는 자아라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거울을 비춰주면 자기라는 걸 알아요. 아주 갓난아이 빼고는 어느 정도 생후 한 8개월 이후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인지해요. 그 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얼굴에다 검댕이를 묻혀요. 그리고 거울을 비춰주고 나서 검댕이가 어디 있는지 맞춰봐 하면은 거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해요. 그 말은 거울에 비춰진 상이 자기 얼굴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아의식, 그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상을 보고 자기인 줄 아는 그런 동물은 인간과 침팬지 정도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원숭이과의 조금 고급한 이런 이제 종류들이 하긴 하는데 사람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 침팬지는 그걸 보고 알아차리긴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나야.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거울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그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좋아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사랑. 그게 이제 자기의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고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보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대부분 다른 심리학에서는 그 자기 애를
어떻게 바르게 형성하느냐 또는 그 자기애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 자기애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조금 높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렇게 이제 거울로서 나를 인지하는 그 미셀프는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과 관점에서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소속감도 느끼게 돼요. 그들과 나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함께 엮어서 생각하니까. 근데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망상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끼워 맞추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끼워 맞춰진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나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상과 우리 자신을 보는 그 자기 이미지 또는 미셀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들이 명상을 한다는 거는 주의력을 집중하는데 내면에 주의 집중하는 거죠. 그럼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소개할 때만 어떤 소개 글에는 참된 나를 찾아간다 이런 말도 해요. 나를 보는 것이니까. 내면적으로 집중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은 미셀프하고 뭐가 다르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기 내적으로 자기에 대한 주의력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지만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개입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설명한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지 그것에다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생각을 붙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의식, 자기 의식을 좀 들여다보면은 개인적인 자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적으로 바라보는 자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속이 아프다든지 또는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아주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것도 명상 아닌가? 이런 생각하셔요. 그 명상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명상에서 하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명상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반성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반성해 보면서 이런 건 잘못했고 이렇게 자기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죠? 오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못했어. 내일 또 이걸 해야 돼. 등등. 이런 생각은 자기 개인적인 내적인 의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공적인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그죠? 남들의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공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뭐예요? 내가 없고 남들만 있어요. 남들의 기대에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처럼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격리되는가, 남들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에 대한 불안들. 그래서 소외라든지 또는 마음이 소심해진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누군가한테 왕따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데 불교에서 하는 명상하고 연결되는 그것은 오로지 내적인 상태의 인식 요거 하나만 연결되지 나머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중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명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적인 상태를 인식하는 그 부분만 명상하고 공통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른 부분에 대한 자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알 때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나라는 생각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들, 느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을 개입시키지도 않고 선입견을 개입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자기와 그냥 그 생각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다 보면 옛날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옛날에 내가 실수했네, 정말 나쁘고로운 일을 했네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의 것들이 막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오니까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 이렇게 만나야지. 그때 내가 그렇게 잘못했네. 나랑 연결시키는 거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그냥 생각을 생각으로만 놓고 보고 흘려보내고 하면은 이게 분리가 점점 강화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비교하는 의식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체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명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마음이 늘 긍정적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통 말하는 자존감은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중요하다, 나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하는 경우는 내 존재감을 느끼지 않지만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자존감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과 또 비교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게 욕구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분리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그렇지 않아. 그죠? 변명을 하게 되고 자기 완벽하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존감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걱정을 만들고 갈등을 야기하고 그리고 방어 기제를 더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명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긍정적 마음이 생기면은 그냥 저절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하지 않는데 결과가 똑같은 거죠. 오히려 또 결과가 반대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명상을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규제,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판단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몸의 상태도 내가 있는 그대로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온도가 몸의 체온이 낮다. 그럼 빨리 따뜻한 물을 먹으면 돼요. 감기가 올 것 같아. 그럼 빨리 약을 먹으면 돼요. 빨리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이 으실으실 추워요. 그러면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러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추운데 나를 여기 있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있다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해갖고 그러면서 상대를 탓하고 그래서 자꾸 원망하는 마음만 커지죠. 실제로 통제하지는 못해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되면 그런 걸 잘 통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불안도 일어날 때도 그냥 불안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불안할까? 나를 연결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위험해진다 생각하지만 불안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불안을 떨어뜨려서 볼 수 있게 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분리시키면서 마음 자체가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불안이 별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킬수록 이 불안이 더 커져요. 더 증폭이 돼. 그리고 내가 이 불안을 잘 조절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더 걱정이 커지고 더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느낄 때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렇구나 불안이 느끼는구나 라고 하고 나면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내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명상의 상태에서는 훨씬 더 내적인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식으로 어떤 통제를 하고 내가 여기만 집중하겠다는 목적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황을 훨씬 더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아닐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교에서 그래서 이런 미셀프에 대한 믿음은 불교에서 볼 때는 다 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존감은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자존감이 목표가 돼버리면 그것은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고지식하거나 또는 고집이 세거나 또는 굉장히 외부에 폐쇄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반대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질 않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들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아 개념이 자꾸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기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주면서 그것이 집착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를 계속 수용하고 마음을 열어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집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지거든요. 내 속에서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져요. 그럼 있는 그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약화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내가 딴 사람하고 분리돼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는 어떨 때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기 보호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것이 있죠, 그죠?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주먹이 있습니다, 그죠? 주먹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그죠? 나라는 것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움켜쥐면 있고 놓으면은 없어요. 나라는 생각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있어요.
놓아버리면 없습니다. 예, 명상을 하시면서 나라는 생각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감각을 느끼고 또는 집중할 수 있는 호흡에 집중하고 그럼 나라는 것이 놓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손은 있는데 주먹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라 하면은 나는 없나? 굉장히 당황해하지만 바로 주먹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그 나에 대한 설명이 서양 심리학에서 있는데 그것은 나를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셀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내가 어떤 고정된 사물이 아니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어떤 과정, 그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과정.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출발과 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나로서 출발하고 나로서 통합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경험을 할 때 특정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죠? 네. 나는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매우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매우게 만듭니다. 그런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온 거예요. 그죠? 아주 갓난아이일 때 처음부터 매운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매운 것에 길들여지면서 매운 거를 먹게 돼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매운 거를 계속해서 먹고 그것이 나의 이제 음식에 대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매운 거를 좋아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닐 거예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쪽을 노력해서 기능을 연마하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윤회를 거듭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생에는 재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재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게 나의 재능이 됩니다.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가능은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은 별로 이렇게 음악을 잘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대를 틔웠어요. 그래서 타고나면서 잘하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바뀌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도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고정된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쪽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내가 그런 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셀프는 그렇게 과정으로서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유연하죠. 나를 보는 관점이. 그죠? 이런 관점이 오히려 불교랑도 많이 상통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험을 할 때 일관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형성해 가기를 원해요.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죠. 그죠? 강제는 싫어요. 그죠?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그 강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나라는 것을 형성할 때도 나는 얼마나 자율적인가.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한다. 이게 나의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요. 그죠? 자율적일 때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도 받고 나의 성취감도 커집니다. 근데 억지로 시켜서 하거나 할 수 없어서 할 때는 나라는 존재도 요만큼 줄어들고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성이 중요한데 그런데 미셀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외적인 통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를 남과 비교하니까. 그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내가 어떠냐 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해서 하니까 사실은 자율적으로 보이는 듯 해도 실제로는 외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다른 사람의
비교가 계속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아이셀프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율성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어머니라면 어때요? 아버지라면 어때요? 내가 정말 직장에서 정말 당장 때려치우고 나오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 스스로 그것을 통제합니다. 스스로 그래 나는 이것을 억지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야. 오히려 기쁘게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래 내 선택이야. 내가 받아들인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스스로 진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요. 설사 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충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외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안 하게 돼요. 내가 만든 현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래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겪는 상황이니까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간에 열심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런 자기 규제를 더 이렇게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무엇에 대한 방어가 사라져요. 그리고 집착도 사라집니다. 동시에 왜 그러냐면 나란 게 없어요. 방어해야 될 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해요. 그래 너 뭐 좀 잘못했잖아. 그래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그거 참 잘했네. 그래 뭐 나 잘했던 것 같아. 왜? 방어해야 될 내가 없어요.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죠. 그죠? 뭐 좀 잘못했나 하면은 내가 이러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 방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면은 뭐 이래도 저래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도 굉장히 원활해져요. 아까 사회적 관계가 미셀프 때문에 형성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밀셀프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반면에 아이셀프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쪽으로 가야겠어요? 아이셀프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게 된다는. 그러니까 불교 명상을 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아를 점점 더 많이 인식할수록 나라는 생각, 미셀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셀프가 아까 감정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고 했거든요. 자서전적인 자아가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반대로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아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첨하는 사람한테 영 이상한 그런 그죠? 얼토당토하는 아첨을 해도 휘둘려가지고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제
명상을 많이 할수록 알아차림이 점점 늘어납니다. 상향식으로 오는 다양한 자기 감각에 대해서 알아차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나라는 게 없다는 것도 자연히 알게 돼서 방어 기제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원시 시대에 우리가 자연 속에 그냥 그대로 무방비로 내버려져 있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환경에 대해서 빨리 자각해야 돼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냐면 상대방이,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 생각에 가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르친 생각을 하고 그르친 판단을 해요. 근데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알아차림을 하면은 상대가 지금 얼굴 표정을 봐도 그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얼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 그 강의나 비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 비대면 매체로 강의를 하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일부러 강의장까지 안 가도 되니까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수월한데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고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비언어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제가 또 그것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쿵짝이 맞는 거예요.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하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이렇게 본다 보면은 그 화면이 몇 초가 느려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굉장히 정신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명상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명상을 통해서 더 많은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니까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뭡니까? 대응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빠르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결정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상을 꼭 하셔야겠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안 하고 한 사람들이 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이제 본다면 명상은 현재 순간에 대해서 열려진 주의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에 집중한다. 그럼 호흡에 대해서 열려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은 다른 명상하고 좀 달라요. 다른 명상은 주로 그러니까 통제된 하향시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면 길게 느려서 오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불교 명상은 호흡에 집중할 때도 상향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거를 받아들여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지가 통제하는 인지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것이에요. 훨씬 더 순간순간의 판단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항상 열려 있고 깨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꼭 호흡만이 아니고 이제 평소의 삶에서도 어떤 다른 정보를 인지할 때 훨씬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명상할 때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 길게 내쉬고 길게 들이쉬고 이런 게 아니라 호흡이 일어났다, 들었다, 내쉬었다. 또 이 호흡이 길다, 짧다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먼저 달려가면 안 되죠. 호흡이 먼저 일어나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발짝 뒤에 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먼저 가버리면 생각이 가면서 호흡을 길게 해야지 하면은 호흡이 어거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생각이 앞서면은 호흡은 항상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마음도 수동적으로 되고 그래서 집착이나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몸의 감각도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일어난 걸 보고 하다 근데 불쾌한 감각이 올 때도 있어요. 그죠? 또 불쾌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불쾌한 감각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런 느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을 하면서 호흡에 계속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쾌한 생각에서 호흡으로 가니까 호흡은 중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한 것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가서 불쾌함을 좀 벗어나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쾌한 걸 그대로 보면서 나랑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이 없고 아까 말했던 미셀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 명상은 이렇게 주의력을 집중하는데 상향식으로 주의력을 집중하고 마음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려져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 상황을 깊게,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럴 때 우리들은 훨씬 더 건강한 자아가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무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 나는 방어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존엄을 유지합니다. 아까 자기 존중감 가진 데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규제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주의력 집중의 그 훈련을 함으로써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시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욱더 명상을 직접 해보시면서 이런 변화를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